계시다면 저는 또 별도로 이런 분들을 리드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는 이 버텀 블록체인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리더들을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재능은 재능이라기보다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 외국인 친구들을 어마무지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엄청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사업 설명이 가능한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한 명씩 붙여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프로젝트 버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는 다 아시죠? 카카오에서 이런 메인넷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그거의 이름이 클레이턴이라는 것이었고 28개의 대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선봉대가 LG예요. 그 LG가 그걸 왜 했을까요? 물론 가상화폐가 앞으로의 이런 비전이 없다면 안 했겠죠. 근데 비전도 보이고 앞으로는 미래 종이 지폐가 아니라 그런 가상화폐로 가겠구나 생각하기에 이런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대놓고 준비를 못하죠. 나라에서도 이렇게 컨트롤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카카오가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을 통해서 클레이라는 코인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안 팔았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 팔았고요. 이 클레이라는 코인이 팔자마자 10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1차가. 주식을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한 회사의 흥망에 연결이 돼서 또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 회사가 망하면 휴지가 되는 거죠. 사실상 주식도 우리가 좋게 말하면 투자지만 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도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로 온다는 거죠. 뭐 코인 토큰으로 온다는 건데 근데 코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컴퓨터한테 연산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던져주고 이걸 푸는 거죠. 처음에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습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뭐 하루에도 몇천 개씩. 근데 문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이렇게 코인을 하나씩 그런 주는 거죠. 예,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코인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트코인이 하루에 10,000개가 채굴이 됐다고 치면 근데 지금은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10년 넘게 흘렀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 높겠죠. 그 연산이 숫자가 점점 길어지니까 숫자가 10,000개를 처음엔 했다가 지금은 문제를 하나밖에 못 푸는 거죠.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면 코인은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발생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첫 번째 가치가 피자 한 판 가지고 교환을 한 게 바로 화폐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거쳐서 10년 넘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날짜로 제가 못 봤는데 며칠 전에 1168만 5천 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근데 그 비트코인이 가장 확산이 된 게 뭐였냐면 폐쇄몰 아실까요? 예. 등록은 안 돼 있는 그런지만 운영이 되는 그런 폐쇄몰. 거기서 이제 마약이나 투기 이런 거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 현금 거래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당연히 현금 거래가 힘드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확 뜨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고요. 그 모든 정보가 서점에 가면 가장 핫한 책들이 올라오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책이 핫하기 마련인데 가상화폐는 내가 몰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내가 뭐 몰라서 못하고 또 어려워서 안 하고 봐도 모르겠고 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4차 혁명의 주인공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종이 주식이 아니라 전자 주식으로 많이 옮겨왔잖아요. 이게 이제 코인이라든지 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하고 합해지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그 이제 시발점이 그 뭐였냐면은 그 벡트라는 곳에서 찾아보니 벡트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선물로 팔기 시작했었어요. 그 선물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되고 뭐 USDT라고 우리 비트코인 USDT라고 하는 테드 코인도 있고요. 이 테드는 달러하고 1대1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죠. 달러가 올라가면 테드 코인도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테드 코인도 내려가게 됩니다. 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몰라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행형이고 없던 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인은 수만 가지 코인이 있죠. 뭐 한국의 거래소 아시는 분 뭐가 있죠? 한국 코인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한국에도 200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없어진 것도 아주 많아요. 그냥 신고제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거래소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영세한 거래소에 잘못 거래했다가 거기다가 코인을 맡겨놓고 못 찾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메이저 거래소가 아니면 거래하시면 안 되겠죠. 혹시 코인 거래 해본 적 있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로 받아서 이걸 현금화 해본 적 있을까요? 비트코인 하나에 뭐 아까 1168만 5천 원이었는데 근데 내가 받아보지도 않고 사보지도 않고 팔아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걸 거래해보지 않으면 현실감이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것도 하지만 또 코인을 팔아서 이렇게 현금화를 시켜서 바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코인을 팔아서 통장으로 보내서 이걸 현금화하는 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내가 송금하면 얼마나 걸리죠? 이것도 송금 시간과 같아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을 하다 보면 은행 가야 되죠. 또 입력해야 하는 코드도 많습니다. 뭐 스위프트 코드도 있고 좀 상당히 귀찮죠. 그러나 코인은 즉시 돈이 됩니다. 네. 금이 우리 골드 금이 돈인가요? 금은 돈이 아니죠. 근데 현금화할 수는 있습니다. 재화라고 할 수 있죠. 재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이 돈인가요? 돈은 아니죠. 근데 돈이랑 교환이 되니까 법원에서도 이걸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돈도 아닌데 돈과 같이 교환이 돼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버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튼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스템은 바로 이 메인넷의 이름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건 코인이죠.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이 버튼도 메인넷의 이름이고 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코인이 다 채굴될 때까지. 근데 왜 채굴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그 현실에서 금을 가지고 인터넷상에 비교를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 거래된 용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을 어디서 캐온다는 말을 하죠.
캔다, 즉 채굴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똑같습니다. 코인도 어디 광산이 있어서 캐오는 게 아니라, 예, 광주의 광산구에서 캐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를 금에다가 비유를 하기 때문에 채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라는 것은 메인넷을 뜻하는 거고요. 이 메인넷을 완성해서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하게 온라인에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글쎄 뭐 12개나 15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더 기반으로 만든 코인인데 이게 그 이더리움 기반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더리움 코인의 가치도 있지만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을 만들어져서 그 가스비로 사용되는 게 또 어마무지합니다. 그 가스비는 수수료라는 얘기인데요. 거래 수수료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내가 이더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송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그렇게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버튼도 뭐냐면은 먼저 메인넷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플랫폼이라는 거. 그래서 이 메인넷은 아까 처음에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분산형 데이터입니다. 그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한 블럭이 블럭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없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비트코인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회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코인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전자지갑이라고 하죠. 버튼에 멀티 자산 지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지갑에 카드를 가지고 다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회사가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채굴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든 누구한테 받았든 내가 내 지갑 안에 있으면 그게 내가 주인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A라는 사람이 B 또는 B가 C한테 사람한테 보내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블록체인이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끼리 유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도 완벽하게 탈중앙화입니다. 네. 우리가 거래소에 등록할 때 인정을 받죠. 뭘로 받을까요? 뭐 핸드폰도 넣고 인증번호 받고 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넣고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이런 거는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중앙화 방식이죠. 예. 탈중앙화는 뭐냐? 내가 뭔가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할 때 전화번호나 메일을 넣는 게 아니고 거기 지갑을 다운로드 받으면 니모닉이라는 코드를 줍니다. 그게 암호예요. 예를 들어서 12가지의 단어를 줍니다. 그 단어를 차례대로 입력을 하는 거고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명령 코드를 이제 니모닉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모닉을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니모닉 코드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인을 다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익명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니모닉 코드 잊어버리면 지갑에 코인 못 찾는다. 예. 어디다가 뭐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니모닉 코드로만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일 엄격하고 미국이 별로 안 하고 싶다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인데 이 버튼은 미국도 가능합니다. 예.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버튼은 그런 인정을 받거나 서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그런 메인넷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뭐 탈중앙화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전자지갑은 아임 토큰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임 토큰 지갑인데 그 지갑은 이런 코인들을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이죠. 근데 그게 탈중화 방식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 버튼도 탈중앙화 방식의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는 또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CMID 코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할 때 내 스폰서 추천이 필요하니까 그분의 추천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블록체인닷컴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메인넷이에요. 예, 출생을 어디서 했고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고 이걸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지갑의 주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익명성이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가능하다는 거 예, 그리고 그런 생산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제 익명성으로 만드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그런 퍼블릭 체인이자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탈중앙화는 뭐 회사나 프로젝트 팀에서 메인넷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첫 세팅을 해놓으면 코인이 완벽하게 채굴이 될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정한 규칙에 의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퍼블릭 체인에 대해서 메인넷을 완성하고 글로벌하게 이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는 거. 하지만 버튼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수만 가지의 코인이 있지만 다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예. 그거고요. 거의 90%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는 건데요. 토큰도 있고 코인도 있죠.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런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은 운영 체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애플사의 iOS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두 개밖에 없습니다. iOS는 애플의 폐쇄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애플 제품만 사용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그런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스마트폰 제조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핸드폰을 쓰면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각자가 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핸드폰에 깔린 어플들이 다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찾은 이제 어플들을 이제 만들고 플랫폼에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서는 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아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내가 네 앱이다. 예. 이라고 보면 되고 이 앱을 이제 장착을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아까 운영 체제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운영 체제라는 게 이제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이제 중개자 역할로 사람들이 그 하드웨어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이거는 제가 찾은 용어인데 좀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편리한 그런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 그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즉 버튼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멀티 에셋 자산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위의 말은 생략하더라도 우리 버튼의 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가 바로 멀티 에셋 자산 지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품의 글로벌 유통, 크로스오버 결제, 회원 정보성, 자금과 같은 비즈니스 매칭, 자금과 그 비즈니스 매칭의 효율성 등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글로벌 온체인 비즈니스, 복합체 만들기. 여기서 회원 정보성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가 있고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B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어떤 공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회원 정보를 공유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토큰이라고 보면 되고요. 버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로스오버 결제라는 건 아시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코인 대 코인끼리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우리가 모든 거래소를 보면 비트코인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 이더리움 마켓, 뭐 테드코인 뭐 기반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톤의 플랫폼 안에는 BOC가 있어요. 이건 코인이고 BOT는 보톤 토큰입니다. 그래서 BOC 기반으로 만든 토큰. 그래서 BOC 기반의 코인들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참조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BOC는 버튼의 코인이고요. 버튼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스템의 메인 코인이고 이 생태계의 경화라는 것은 여기에서 각종 거래에 쓰이게 되는 개인 재산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화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또 다른 국가, 지역계 상관없이 국제 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그런 지불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버튼의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BOT는 버튼의 토큰입니다. 버튼 토큰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스템의 보조 코인인데 이 생태계의 권익을 증빙하는 거자 또 투표, 뭐 배당, 획득, 뭐 담보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력과 신용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BOT를 채굴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채굴기. 그래서 이 BOC를 채굴을 받으면